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35년 동안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다면 분명 남들에게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퇴를 하고 마치 이제부터 내 진짜 삶이 시작이야 라는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부부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수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또는 전혀 준비 없이 호기롭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정말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거리나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이론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나눠서 얘기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 실컷 해봐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고 시간적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여유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자본과 체력,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사례 1.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58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60세가 되자마자 세계 일주에 나섰대요. 한 달간 유럽을 돌아다니고 다시 2달 동안 남미를 찍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구나 라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유가 계속되면 될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이었어요. 또 낯선 환경에서 병이라도 걸리면 의료 비용이나 호텔 항공편 변경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결국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비용이 계속 나가네. 혹시라도 중간에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김영수 씨는 세계 일주를 6개월 만에 일단락지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돌아오니 이제 남은 삶은 뭘 하지? 라는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됐대요. 여행에서 얻은 값진 추억도 물론 있었지만 그만큼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 후 바로 세계 일주? 라는 로망이 막상 현실로 닥치면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항공권이랑 숙소만 예약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2. 가족과의 소통 부재가 부르는 파국. 은퇴 후에는 일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밀착되기도 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 안 맞아 충돌이 빚어지기도 해요.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떠나면 의견 충돌로, 혼자 떠나면 외로움이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례 2. 박성민 가명 씨의 이야기. 박성민 씨는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어요. 배우자분께서는 아직까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죠. 은퇴 후 박성민 씨는 나 혼자만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며 짐을 쌌어요. 부인과 상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해요. 나 2달 정도 세계 여행 갈 거야. 그동안 당신은 가게 봐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가게 일도 일이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의 불안감과 박성민 씨가 겪을 수도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컸대요.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여행 중 병이나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불안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여행 떠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이 점점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성민 씨가 해외에서 갑작스런 장염과 디스크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졌고 부인은 한국에서 애타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죠. 그 와중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결국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나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가장 큰 지지대마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3. 은퇴 후 목표 상실이 불러오는 정체성과 우울감. 은퇴 전에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어요. 나는 오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귀국 후 이제 난 누구지? 뭘 해야 하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어요. 사례 3. 최강석 가명 씨의 이야기. 최강석 씨는 60세에 명예퇴직하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역시 은퇴하면 여행하는 맛이지?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장기 여행이 길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돌아가면 아무런 소속이 없다는 생각에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서 뭘 하지? 내가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 여행 중에도 제대로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답니다. 결국 계획했던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우울감에 빠져서 일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이미 흩어졌고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니 외롭기도 했어요. 최강석 씨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미생활을 시도해봤지만 딱히 오래가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행도 은퇴도 모든 게 그냥 공허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나 보람을 찾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은퇴 후 세계 여행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래 몇 가지 요소는 꼭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재정적인 준비. 장기간의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은 생각보다 더 큰 지출을 요구해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일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보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체력과 건강. 60세 이후라면 누구든 예전과 같은 몸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체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큽니다. 출발 전 건강검진, 여행 중 보험 가입, 최소한의 의료정보 숙지는 필수예요. 가족과의 소통. 혼자서만 혹은 부부끼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도 어느 정도 얘기해 보는 게 좋아요. 여행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가족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대화가 없다면 은퇴 후가 오히려 가족 해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목표 정체성 찾기. 여행이 끝난 뒤에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재취업,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길이 있어요. 평생 학습이나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챕터는 은퇴로 끝나지 않거든요. 5. 맺은 말 여행은 좋대. 준비는 더 철저히.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불안과 돌발 상황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고 또 오래 묵힌 꿈을 펼쳐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책임이나 돌아오지 못할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 60세 이후에도 즐겁고 보람 있게 살려면 단순히 지금의 업무만 끝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체력적으로는 어떤 여행이나 활동이 가능한지,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여행이나 새로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귀국 후 혹은 새로운 활동을 마친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은퇴 후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 여정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지만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 상의도 충분히 하고 여러 돌발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떠세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 간다면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이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만들기보다는 멋진 인생 이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핵심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고요. 분명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